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지능행식여공 연구실 소속 김우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Lie Detection Using Fuzzy Ensemble Approach with Novel Diffusification Method for Classification of EEG Signal로 뇌파를 이용해서 거짓말을 탐지하는 내용으로 현재 경찰청에서 뇌파를 이용한 뇌파 분석관을 채용 중에 있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판별하는지 궁금하여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널은 IEEE Transactions on Instrumentation and Measurement로 임팩트 팩터는 5.6에 Engineering, Electrical and Electronic에서 Q1, Instrument and Instrumentation에서 Q1급 논문입니다. 인트로 첫 문단에서는 BCI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fMRI, MEG, ECG 등을 소개하고 EEG가 비침식적이며 접근성이 좋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논문에서는 EEG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의료 분야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환자 및 피로 감지에 여러 EEG 분류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ERP와 P300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거짓말 탐지는 P300 구성 요소를 활용하여 사람의 속임수 행동을 분석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거짓말 탐지 시스템인 CIT는 CSP와 퍼지 시스템을 사용하여 EEG 데이터를 분류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퍼지 시스템은 이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인트로에서는 숨기는 게 있는지 확인하는 Concealed Information Test라고 하는 CIT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CIT라고 부르는 P300 기반 거짓말 탐지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이 테스트는 범죄자들에게 수행되며 이전까지는 폴리그래프 테스트라고 하는 심박수나 말 더듬는지 혹은 땀을 흘리는지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오류율이 높고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이 단점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러한 CIT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CIT를 간단히 거짓말 테스트라고 말한다면 거짓말 테스트를 진행할 때에는 총 3개의 질문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Prove, Relevant, 타깃이 3개가 있는데 순서대로 Prove는 범죄자만 알고 있는 질문, Relevant는 똑같은 질문인데 문제라면은 Prove 질문이 아니면은 Irrelevant라고 합니다. 그리고 타겟은 다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무관한 질문으로 이러한 질문을 통한 P300의 변화로 거짓말을 판단하는 것을 CIT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는 여러가지 머신러닝 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며 수능 연구에서는 SVM, LDA, EMD, GA, KNN 등이 이 거짓말 분류에 사용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CIT 이후에 퍼지 로직 온 EEG 데이터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퍼지 시스템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 간단히 설명하면 이제 0과 1 같은 딱 떨어지는 이진값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0과 1 사이의 값을 이용하여 근사적으로 추론하는 방법이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퍼지 시스템은 특정 문제에 대한 근사 해결책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여러 BCI에서도 쓰였다고 하며 이러한 퍼지 로직은 여러 수능 연구에서 쓰였고 SVM과 같은 모델에서도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이제 퍼지 로직의 장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아래 그림과 같은 아키텍처를 사용한다고 하고 이 퍼지 로직과 같은 경우는 여러 분류기와 사용하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전에 말했던 5개의 분류기의 분류 성능을 사용하여 생성된 규칙을 기반으로 분류 성능을 통합하는 새로운 퍼지 방식을 제안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퍼지 방식은 환경 변화나 잘못된 규칙에 매우 민감하지 않는 것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퍼지 시스템에 사용된 입력값은 정밀도와 민감도를 매개 변수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피험자는 총 10명으로 EEG가 16개 채널에서 측정되었으며 샘플링 레이트는 256Hz였고 이후 0.5에서 30Hz로 밴드패스 필터링이 되었습니다.
이후 다채널 이미지 데이터를 CSP를 사용하여 다양한 구성 요소로 변환 후 최종 특징 세트들을 퍼지 시스템의 입력으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논문에서 이것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러한 CSP를 사용하여 거짓말을 탐지하는 것은 이 논문이 처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 본 논문의 노벨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은 이 이직 측정에 사용된 장비로 우리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브레인 프로덕트랑 똑같은 장비입니다. 패러다임은 사람 이미지가 제시되는 30개의 트라이얼로 이루어진 트루와 라이 2개 세션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한 트라이얼은 오른쪽 아래 그림과 같이 주어졌는데 트루 세션에서는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피험자들에게 이 사람의 이미지에 나타난 사람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없는지 숨기는 것 없이 정확하게 대답하라고 지시되었고, 라이 세션에서는 피험자들이 이 제시된 이미지에 나와 있는 사람이 피험자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에 대해 거짓말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거짓말 탐지 태스크인 CIT를 위한 제한된 퍼지 분류기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제 10명의 데이터를 7대3으로 나누어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나눕니다. 이때 트레이닝 데이터에 테이널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진행되고 이후 CSP를 이용하여 유용한 특징을 추출한 다음 이 왼쪽에 나와 있는 5개의 분류기를 이용하여 분류를 진행합니다. 이후 나온 이 분류기의 결과 중 양성으로 예측한 것들 중 진짜 양성인 비율을 나타내는 정밀도와 양성 데이터를 분류기가 올바르게 양성으로 예측한 비율을 나타내는 민감도를 가지고 왼쪽 아래 나와 있는 각 비율에 따른 16개의 룰을 이용하여 결정하는데, 이때는 이제 정밀도와 민감도가 매우 높으면 이 분류는 잘 된 거고, 이 둘 다 낮다면은 이 분류는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 각 데이터 포인트마다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데이터 포인트는 16번처럼 분류가 베스트이고, 이제 어떤 포인트는 이 1번처럼 이 데이터가 푸어일 수도 있는데, 이 전체 데이터의 비율을 가지고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전체 데이터가 베스트가 얼마인지 푸어가 얼마인지를 구한 다음 이 디퓨지피케이션을 진행하여 가중치를 주어 최종적으로 이 명확한 값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다음은 각 채널별 주파수 파워 결과로, 왼쪽 그림은 이제 무언가를 숨길 때, 그러니까 이 범죄자가 자기의 범행을 숨길 때의 경우고, 오른쪽 그림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진실만을 말했을 때의 결과로, 이 6Hz의 세타 파워에서 유죄와 무죄일 때 전부 전도엽의 활성화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활성화는 이 무언가를 숨길 때, 이 거짓말을 할 때 더욱더 활성화되는 것을,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이 P300을 조사했을 때도 이 무언가를 숨길 때가 무언가를 숨기지 않았을 때보다 이 P300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단순히 웨이블렛을 이용한 분류 결과와 CSP를 사용한 결과의 비교로, 왼쪽 그림은 웨이블렛을 이용한 각 피험자별 5가지 분류기의 정확도인데, 이 평균적으로 보면 한 80% 정도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 오른쪽 CSP 결과는 거의 한 90% 정도의 정확도를 보여 이 특징 추출에 CSP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제 그 퓨지 시스템을 나온 최종값에 대한 결과로, 마지막 디퓨지피케이션에서 가중치를 준다고 했었는데, 이 가중치에 따라 최종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낸 그림으로, 가중치 값이 커질수록 이제 좋은 쪽, 그러니까 분류가 잘 된 것에 웨이트 값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림은 이제
Y축이 정밀도, X축이 민감도로 둘 다 높을 때 최종값이 1이면 좋습니다. 모든 그림은 왼쪽은 가중치가 양수일 때, 오른쪽은 가중치가 음수일 때로 첫 번째 줄의 가중치가 1인 A와 B를 보면 정밀도가 크고 민감도가 낮아도 이 높은 최종값을 가지는데 이것은 본 논문에서 원하는 값이 아니라고 합니다. 두 번째 줄의 가중치가 1일 때 C와 D를 봐도 마찬가지로 정밀도나 민감도 하나만 높아도 최종값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가중치가 5인 세 번째 줄과 가중치가 10인 네 번째 줄, 가중치가 30인 다섯 번째 줄도 마찬가지로 이 가중치가 커질수록 점점 이러한 경향이 줄어들고 좋은 결과로 수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수렴은 최종적으로 가중치가 50일 때부터 그림이 수렴된다고 합니다. 이때 7명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에 나머지 3명의 데이터를 넣고 가중치를 50 이상으로 설정하면 최종값이 1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말은 분류를 100% 한다는 의미로 이러한 방법을 썼을 때 거짓말을 100%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논문에서는 이러한 퍼지 방법의 장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단순히 5개의 분류기로 정확도를 측정할 때에는 평균 정확도가 80 정도였는데, 분류기마다 가중치를 주었을 때는 평균 정확도가 85% 정도로 분류기마다 가중치를 주었을 때 더 높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시한 이 퍼지 방법을 사용하면은 이러한 어떤 분류기가 더 나은지에 대한 가중치를 줄 필요가 없고, 그렇기에 분류기의 성능이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면 거짓말 탐지를 위해 범죄자가 알고 있는 정보와 모르는 정보, 그리고 범죄 정보를 질문하여 얻은 이지 데이터를 이용하여 퍼지 분류기를 사용해서 이제 거짓말의 분류를 성공했다 정도입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은 P300을 이용하여 셋탑 파워가 더 증가를 했다. 그리고 전두엽에서 유독 더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서 셋탑 파워의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분류를 진행하던가, 아니면은 전두엽 채널 데이터만을 이용해서 분류를 진행해 봤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은 없고 논의도 없어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